이인규 전 중수부장,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그 책임자죠, 중수부장이. 지금은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고 그 중수부가 지금은 반부패 수사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중앙지검에. 그 회고록이 계속 지금 후폭풍이랄까?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는 크게 보면은 뭐 친노나 친문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멘붕 상태에 빠질 정도 내용인데, 노무현 신화가 깨지는 것 하나가 있고, 노무현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다, 그런 신화가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문재인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지금 이인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재인은 노무현의 죽음 위에 거짓 재단, 제사를 지내는 단을 만들어서 대통령 됐다. 그러니까 노무현의 변호인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노무현도 그 당시 다 떠나가는데, 설마 문재인까지 평생 친구이자 동지고 자기를 끌어가지고 비서실장까지 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등을 돌렸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정체가 지금 다 나타나. 그런데 문재인은 지금 딱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친노나 친문이 여러 가지 지금 해명들을 하고 있는데, 뭐 구체적인 팩트는 없어요. 뭐 정치검사 어찌다 레토릭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수사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이 하고요, 조국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걸 적어봤는데요. 문재인이가 이제 문재인의 운명, 운명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노무현 수사 상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 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예,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는 문재인이가 변호사할 때 하나도 역할도 안 했지만 검찰을 욕 안 했어요. 그런 게 나옵니다. 검찰을 비판한 적이 없어, 죽고 나서. 예. 근데 갑자기 자기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네. 정치를 하면서 이제 노무현을 이용하기 위해서 검찰을 까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라는 책, 정치하면서부터 이게 검찰을 까면서, 아니, 대단히 건방진데 말투가 공손하면 공손하지, 태도에 오만함과 거만함이 묻어 있었다. 이 말이 이게 정치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전에는 검찰을 그렇게 욕한 게 없어요. 예. 그것도 이게 노고요. 그 다음에 조국이도요, 조국이가 대한민국의 고한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예. 2011년에. 뭐라고 썼냐? 조국이 이렇게 검찰을 공개했어요. 스스로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내린 분에게 항장 불살의 예의를 지켜주기는커녕 항장 불살, 이게 유명한 말이죠. 예.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 예.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사형 안 시키면서 예. 놓은 게 항장 불살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항복한 장수인데, 그러면 이게 죽이지 않으면서 이게 예우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냥 조리 돌림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조직 내의 빨대를 통해서 피해 사실을 유포, 결국 극단 선택을 몰고 갔다. 이런 식으로 검찰을 계속 공격했거든요. 예. 이따가 좌파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이인규 이분이 그 책에서 노는데, 저는 이제 검찰의 그때 수사를요,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때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했느냐, 결론을 내리자 수사 이래놨어요. 한 줄로. 피해의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 혐의 피해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네. 그리고 수사기록 연구 보존, 이렇게 딱 결론 찍어서 보존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기록을 까면은 네.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을 거고 녹음까지 다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에 불렀다는 것은 그 이전에 모든 수사가 다 끝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 전 대통령을 부른 거 아니에요. 뭐 자꾸 부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사는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안 죽었으면은, 만약에 그때 죽지 않았으면은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때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한 명이 죽으면요, 그 사람만 공소권 없음하고
나머지 사람은 이게 그 수사를 해가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지만 권양숙 여사나 예. 그다음에 노건호 그리고 이제 연철호 있잖아 조카 사이 예. 예.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처벌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 여론이 그때는 아이고, 워낙 또 노 대통령이 불쌍하게 뛰내려가 죽었는데 가족들 또 어떻게 노무현. 처벌하냐. 그렇죠. 이래가 이게 온정적으로 봐주니까 예. 이 노건호 이놈이 머리 빡빡 밀어가지고 막 큰 소리 이 도둑놈이 적반하장입니다. 예. 적반하장으로 이게 노건호가 더 큰 소리 쳐요. 야 저는 이게 이런 조민이 같은 애입니다. 조민이 노건호가 예. 그때 처벌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노건호 너 여기 미국 갈 때 집 사는데 그 100만 달러 40만 달러 그거 안 받았냐. 너 연철호 씨하고 사업한다고 500만 달러 안 받았냐고. 지금이라도 이게 안 받았으면 너 고소해라 말이야. 계속 제가 이게 방송마다 고소를 하잖아. 예. 너 아버지 명예훼손됐으니까 사자의 명예훼손. 그 다음에 너 명예와 너 어머니 명예 다 훼손됐잖아. 네. 그러면 이게 빨리 이인규 중수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그러면 이게 검찰에서 밝혀졌죠. 영구 보존된 예. 그것도 떠들어 보면은 뭐 다 나오는. 영구 보존된 이게 녹화 영상을 틀어보자 이거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예. 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다 받은 걸 인정하죠. 예. 그런데 유시민도 인정했어요. 유시민도. 예. 시계 받은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랬지. 이 부장, 이인규 부장이죠. 이 부장, 시계는 좀 뺍시다. 쪽팔리잖아. 이게 다 나옵니다. 시계 받은 걸 인정한 게. 그리고 그 말투를 보면은 진짜 노무현 어투 아닙니까? 그거는 순수한 거죠. 내 시계 받았는데 이거는 이게 우리 집사람이 밖에 버렸다고 하더라. 집사람이 밖에 버렸다는데 이건 좀 빼자. 예. 쪽팔리잖아. 이게 노무현의 그래도 솔직한 건데 근데 노무현 재단에서 또 뭐라 하냐. 재단에서는 시계는 환갑날 노무현 대통령이 1946년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06년이 환갑이잖아. 9월 1일이란 말이에요. 예. 9월 1일. 환갑날 친척한테 그 친척이 노근평이 같아. 예, 형. 노근평. 예. 그러니까 환갑날 친척한테 선물을 박연차가 2개를 주고 친척 형이 들고 있다가 퇴임하고 나서 권양숙한테 줘가지고 조사받을 때까지 노무현은 몰랐다는 거야. 이게 노무현 재단의 해명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야 노무현 재단 그 지금 유시민가 아직 이사장입니까? 예. 누가 이사장인지 모르겠는데. 유심 바뀌었죠. 얼마 전에 뭐 누가 얘기 했을 텐데. 유시민이 물러나고 바뀌었습니다. 아 정세균이가 지금 야 이사장. 정세균도 이게 정신 나간데 좀 검증을 해야지. 지금 아니 회감용으로 그 축하 시계를 피아제 2개 주었는데 그걸 1년 5개월 동안이나 갖고 있다가 말도 없이 딱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퇴임 후에 그렇게 퇴임 전에 줬다가 뭐 그게 뇌물이 되니까 이제 퇴임 후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변명을 해도 진짜 이런 게 노무현 대통령 욕 보이는 거예요. 예. 차라리 이게 깨끗하게 선물 하나 받았는데 대통령이 인정해 아, 그 시계 그럼요. 하나서 받을 수도 있지 뭐. 예. 대통령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연차가 후원자잖아.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정상문 비서관이 특활비 10억 5천 원 했다는 것은 노무현도 다 인정을 하고 그 나 때문에 그렇게 모은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다 사과합니다 하고 사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게 그 140만 달러 해명한 거예요. 예, 그것도 이게 야 이거 황당한 게 그때 노건호가 미국 갔잖아. 네. 재단의 해명이 뭐냐면 아들이 타양살이하는 어려움을 정상문의한데요. 좀 이게 해결하다라고 호소했다는 거예요. 네. 정상문의한데. 근데 정상문의가 그랬더니 박연차한테 140만 달러를 빌렸다는 거예요. 빌렸다 오는 거죠. 근데 아니 권양숙 여사 아들이 타양살이하는 어려움을 왜 정상문의한테 호소하느냐고. 정상문의가 공무원이 뭐 월급이 얼마 돼?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그럼 본인이 뭐 본인 돈을 보내주든지 미국에 아니 이게 본인이 대출받아 보내주든지 그걸 정상문의한테 호소한다는 말은 정상문의가 뇌물 받아오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뜯어오라는 거죠. 삥 뜯어오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변명이냐고요. 그리고 이게 정상문의가 박연차한테 왜 그 10만 불을 이게 100만 불 빌립니까? 박연차가 오랜 후원자잖아요. 예. 그게 빌렸다면 한 번이라도 이게 갚은 적 있습니까? 너 이게 박연차한테 10원 하나 갚은 적 있냐고. 노무현 일족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재단이
저는 해명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러니까 이게 더 노무현 대통령만 완전히 진짜 우습게 되는 예, 이런 게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시계는 맞는데 논두렁 시계, 논두렁에다 버렸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가장 아니 밖에 버렸는데 밖에 논밖에 되겠습니까? 밖에 뭐 있냐고 밖에 버렸다 하니 그냥 지금 그건 SNS가 그래 한 거죠. KBS가 시계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 당시 고대영 사장했던 그 보도국장의 시절에 그 국정원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 국정원에서 그것도 이제 이 회고록에 나와 있고 SBS도 국정원의 공작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다. 그러니까 논두렁은 좀 이제 당시 MB 정권 국정원에서 원세훈 씨가 그때 국정원장이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노무현이 하도 뜨니까 거기에 도덕적인 어떤 상처를 주자. 그래가지고 좀 장난을 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두렁에다 버렸다고 하니까 그게 제일 화제가 되고.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이제 그때요. 그때 저는 노무현이가 이재명이도 이게 좀 배우이 돼요. 이재명이 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좀 좋아합니다. 이재명보다는. 솔직하죠. 예, 노무현 대통령이 뭐랬냐면 막 다 인정하잖아. 시계고 뭐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박연차가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대질 하는데 끝나고 나서 박연차가 대통령님 웃잘라고 이러십니까? 그렇다. 웃잘라고 이렇게 다 불어버리면 어떡하느냐. 예, 다 그러니 인정했다는 거예요. 노무현이가 박연차한테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통박합시다. 우리 감옥 가면 방을 통해서 같이 이게 인간적인 것이. 이재명이 야 문재인은 그래도 집 사는데 아니 노무현은 시계하고 집 사는데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아직 보면 그것도 이게 오랜 후원자 박연차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재명이는 온갖 게 대장동이나 온데 돈을 받아놨고도 완전히 오리발 내밀고 있잖아. 이 노무현하고 한번 비교해보란 말이야. 이재명하고. 뭐 비교 대상이 안 되겠지만 정말 따라서는 지금이라도요. 지금 이게 부관 참시하는 거는 저는 문재인 일당으로 봐요. 예. 지금 이게 검찰이 부관 참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어제 천일에도 말했지만 두 번 노무현 죽이는 거는 저 문재인 재단이나 노무현 재단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자들 있잖아요. 윤건영이나 전재수나 김두관이나 이런 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부관 참시. 왜 두 번 죽이냐? 그 유서를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유언을 따라줘야죠.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운명이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자들은 전부 이게 검찰이 죽였다고 검찰을 공격하고 원망하고 이명박이 죽였다 이런 식으로 욕하고 있잖아요. 욕만 하지 팩트를 내놓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유지하고 다르죠.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유서의 마지막에 너에게 그 무덤에 작은 비석 하나만 세우지 더 이상 뭐 성력과 신격하면 안 된다. 너에게 무덤 앞에 작은 비석 하나만 세우라.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봉화마을은 완전히 성역하자가 몇만 명이 모여서 집회할 정도로 꿈이 났더라고. 제가 봉화마을 직접 가봤습니다. 직접 가봤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묻고 노무현 팔아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묻고 한 게 지금 친노 세력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들에게 저는 노무현을 두 번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이게 이인규 중수부장 책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난대요. 마지막 구절에 그 제목이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다.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다. 이 말은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죠. 여기 팩트로 고소하든지 반박을 팩트로 해라.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다. 이게 책의 마지막 제목이랍니다. 그래서 문재인도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할 말이 없겠죠. 할 말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문재인이 노무현을 마지막까지 지킨 그런 사람으로 지금 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지킨 사람으로. 그래서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인규 씨의 그런 책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문재인은 오히려 이 노무현을 망친 사람,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그런 어떤 배신감이랄까 좌절감을 안긴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요.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요. 이제는 이제 그 불행한 죽음 때문에 거의 이제 그 신화나 전설처럼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역사로 내려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역사로. 예. 그리고 이게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저는 진실은 밝혀야 된다 봐요. 진실은. 여기도 뒤에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병주 선생이 있거든요. 지리산 산하. 이병주 선생이 그 산하라는 책에 딱 앞에 보면 그 구절이 나옵니다. 일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일광 햇빛 있잖아. 햇빛이 오랫동안 바래지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바래면 신화가 된다. 아주 이게 유명한 말인데 유명한 말이죠. 이제까지는 이게 월광이 이게 달이잖아. 문재인. 문재인가 달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이제까지는 문재인의 그 일방적인 주장 정권에서 이게 그 노무현도 신화 전설처럼 이게 도도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밝은 이게 햇살 아래 내려와 가지고 이제 역사가 되려면 제대로 이게 팩트 사실을 밝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이번 기회에 저는 잘 됐다 봐요. 빨리 이게 고발해 가지고 검증을 하자. 이번에 다 고발해란 말이지. 그러면 이게 검증을 해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자.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친문이나 친노 쪽에서 소가리만 하지 지금 고발할 생각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발해서 당시 수사 기록이라든가 이런 게 다 까발려지면은 자기들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문재인 측이나 또 친노, 친문 이 사람들이 뭐 정치 검찰이 어쩌다 저쩌다 오고 팩트는 없이 레토릭만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해대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려면은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고발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실을 좀 밝혀봅시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